저는 91년생이고요. 이제 30 중반 넘어가고 있는 아저씨고, 여기 호주 와서 육가공 하면서 지금 SID? 요즘 SID TSS로 일하고 있어요. 곧 PR 신청하길 바라고 지금 딱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평범하게 대학교 갔어요. 네, 대학교를 가고 이제 대학교 가서 열심히 놀았죠. 열심히 놀다가 군대 가고, 근데 제대를 하고도 학교를 열심히 사실 안 다니고 대외 활동을 하러 많이 다녔어요. 다른 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부터.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이력서를 돌리다가 이게 이메일로 가는 건 한계가 있겠다, 현지로 나가자 해서 내가 가장 합법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나라가 호주.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고, 졸업하시고 아니면 졸업은 안 한 상태로 지금도 그래서 졸업을 안 했는데 못했죠. 몇 학년까지 마치고 가셨나요? 거의 다 끝났어요. 4학년. 4학년 1학기? 약간 4학년 1학기에서 멈춰 놓은 수준인데 무튼 그렇게 와서 처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시티에서 시드니로 갔는데 네. 거기서 이력서 몇 개 회사들 넣어보고 돈 떨어져서 이제 일하고 네. 하다가 1년 더 해보자 하고 육가공 공장으로 넘어갔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들 비슷하죠? 세컨 비자 따로, 그때 88일이었으니까 세컨 비자 채우고 다시 시티 가서 이력서를 돌려보자가 그때 목표였죠. 당시에 이제 서드 비자는 없었어요? 네, 그때는 서드 없이 세컨까지였어요. 고리타분한 이야기인데 단어를 일단 외워야 돼요. 단어는 외워야 돼요. 저도 단어는 지금 외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성격에 따라서 이건 참 나뉘는 것 같은데, 실수하는 거, 특히 말하는 거에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은 보면 정말 빨리 늘거든요. 외국인이 한국 와서 되게 어눌한 한국말로 이거 어디서 사요? 했을 때 한국 사람들 안 웃어요. 그냥 한국말 잘하시네요. 얘네도 똑같거든요. 웃겼어요. 그렇게 그냥 한마디 두마디 하고 아, 그러다 보면 빨리 느는 것 같아요. 두려움 없이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롱스토리가 될 텐데, 다 그때 세컨 비자 따로 육가공이 처음 왔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처음에 이제 보너로 왔는데, 발굴사로 네. 그 기어들 주고 장비들 주고 그냥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오지 친구에게 야, 얘 알려줘. 그게 끝이었죠. 체격이 뭐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 처음에 이렇게 보너로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약간 그 악바구니 소밖에 없었는데 88일만 채우자. 그쵸, 세컨 따라. 어쨌든 88일만 채우자. 뭐 내가 이것도 못 채우진 않겠지 하면서 채웠고 이제 나가야죠. 채웠으면 다시 이력서 돌리러 나가야지 하는데, 제가 호주 처음 올 때도 돈을 거의 안 들고 왔어요. 2,000불도 안 들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88일 일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또 시티에서 이제 살아보니까 얼마씩은 필요하더라가 있어서 당장 가서 어떤 나가서 잡을 구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길게 버티진 못할 거라는 생각에 일단 여기서 좀 돌려보면서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좀 더 돈이나 모으자. 그때는 좀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게 쳇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죠. 일단 그 바퀴가 굴러가다가 그때 제 사수가 있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리딩핸드 그 이상 됐을 거예요. 그때 새끼 슈바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 친구가 오지인가요? 네, 오지 친구, 저랑 동갑이었어요. 애슐레이 피짤렌이라고 플래쉬라고 부르는 친구였는데 저를 많이 챙겨주기도 했는데 어느 날 걔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정도 이제 자기 승진할 길이랑 이런 게 보장돼 있고 실력도 있는 애들이면 잘 퇴사를 안 하는데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래? 무슨 일 있냐? 너 그러면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걔가 신생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출퇴근을 거의 한 110km 떨어진 데서 매일 같이 하던 친구라 애 때문에 여기 계속 다니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라면서 그럼 무슨 일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걔가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돼지 농장을 갈 거래요.
거기서 뭐해? 나 돼지 밥 주러 갈 거야. 여태까지 소 죽였으니까 이제 돼지 키워도 봐야지. 라고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때 머릿속에 딱 꽂혔거든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애가 나온다면 이렇게 한국에서는 좀 도외시하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이 가치관이나 이 정신머리 그런 게 내 애가 가질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호주가 가지고 있는 좀 예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이 비자를 하게 된 거죠. 마음의 결심은 그게 가장 큰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네, 그때는 근데 영주권까지는 일단 생각이 없었고 아무튼 그 TSS를 받았어야 됐으니까 그게 우선되는 선행되는 비자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마침 공장에서 그때는 TSS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받은 케이스긴 한데 줄 테니까 우리가 비자 줄 테니까 여기서 계속 일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던 터라 마침 그걸로 쐐기가 박혔죠. 발골사 그 보너를 계속 하고 있고 원래는 하체인 호주에서 자주 쓰는 방식은 아닌데 도축하자마자 뭐 칠러나 이런 데 안 들어가고 바로 발골을 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재작년쯤부터 여기 공장에 콜드 체인이 생겨가지고 이제 한번 소를 잡고 도축한 다음에 냉각을 시켰다가 다음 날이나 2, 3일 있다가 꺼내서 발골을 하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요. 어떤데 뭐 특별히 뭐 여러 개를 한다도 아니고 한 군데 박혀가지고 무슨 파트 본인 하시나요? 지금 골반뼈를 떼고 있는데 네. 이것도 여기 박힌 지 그것만 지금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씁쓸하고 아마 18년인지 17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2월 5일인가 그때 처음 시작해서 한국 가는 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했으니까 못해도 이제 거의 근 만으로 4년 정도는 하지 않았나.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TSS 사파리 비자를 취득하려는 친구들보다는 운이 조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비자들은 그 인플로이어의 노미네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나를 노미네이트 해줄 고용주를 찾는 게 제일 큰 과제인데 어쩌다 보니 이거는 얘네가 먼저 오퍼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으로 지금은 이제 SID로 바뀌면서도 또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요구하던 거는 3년 경력의 이 적절한 산업의 근무 경력 3년 그리고 영어 그때는 PT가 없었어서 그리고 IELTS 보통 많이 봤으니까 IELTS 이치 5.0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기술심사가 필요했어요. 아니면 해당 학위나. 근데 기술심사는 어쨌든 공장에서 저를 쓰고 싶어 하니까 이 부분도 진행이 됐던 거고 기술 심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옆에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카메라 들고 서서 처음에 지금 이런 것처럼 자기소개 하듯이 나는 누구고 몇 년생이고 자 준비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래부터 제일 위까지 소 한 마리를 다 발골을 하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제일 이슈였던 부분이 제일 문제였던 부분이 경력에 3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근데 그 당시에는 서드조차 없었고 저는 세컨을 따로 온 거기 때문에 앞에서 한 6개월은 다른 데 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년 6개월밖에 안 됐구나. 길게 빼도 1년 6개월이었는데 나머지는 채워야 되니까 근데 비자가 없으니까 한국을 갔죠. 한국을 가서 이제 어쨌든 내가 이거 한다고 쏟아부은 기회비용도 있고 해서 이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 우시장에서도 일을 하고 독산동 우시장을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이마트도 가서 일을 하고 그 경력 채워오는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우시장 하면 사실 제일 유명한 게 마장동이고 네.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만 좀 아는 독산동 이렇게 있는데 마장동은 제가 주로
이제 저기 구로 금천 이쪽에 있다 보니까 마장동은 너무 멀었고, 그래서 한 달 놀다가 독산동 우시장에 출근. 구인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큰 업체는 아니었어서 사실 어떤 한국식 발굴을 했다라거나 이거는 안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책임한다라고도 표현해요, 한국에선. 그래서 돼지를 뭐 하루에 10마리면 10마리 이렇게 내리면은 출근하기 전에 이제 책임장이 아저씨가 오셔서 이거를 다 발굴을 해 주시고 나면 이제 와의 원육 손질부터 해서 판매까지 다 하고 그냥 전반을 다 했죠.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면 내 또래 친구들은 더 가요. 저기 가하산 디지털 단지 이렇게. 그죠. 근데 나는 내려서 우시장이, 독산동 우시장이 웃긴 게 그 건물에 나이트클럽이 있거든. 또 우시장이다 보니까 좀 꾀죄죄해. 마음이 썩 편하진 않았죠. 썩 뭐 어디 내세울 만한 직업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다녔죠. 어쨌든 약간 구두 약속으로 해서 돌아왔고, 근데 다른 걸 다시 하자니 조금 막막하고 기회비용도 있으니까 약간 그 말처럼 앞만 보고 간다 느낌으로. 아, 그냥 계속 버티셨구나. 네, 그렇게 시간 소비하면서 돈도 워낙 조금 주니까 한국은 호주 가서 모아야지, 호주 가서 모아야지. 경력을 다 채우고 그쯤에서 영어 시험도 그냥 받고, 한국에서 보고. 네, 성적 당연히 나왔고, 이제 기술 심사가 문제였는데 그건 이제 그 분이랑 여기 공장의 그룹, 이게 나름 그룹인데 그룹 인사 매니저, 그룹 인사 헤드랑 이제 메일링 하면서 언제 들어오면 기술 심사를 우리가 준비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서 기술 심사를 보고 기술 심사 합격한 다음에 한 거의 바로 이제 비자 라치가 되고 한 두세 달 정도 지났나? 그때 이제 승인 나서 들어왔죠, 사실. 이제 육체 노동 중에 본인이라서 힘든 일이 당연히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칼을 안 잡아본 사람들은, 주방 칼만 잡아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칼을 안 잡아본 사람들은 이게 칼이 얼마나 예리함이 필요한지, 어떻게 이걸 유지시킬지 이런 부분조차 아예 생판 모르는 그거고, 어쨌든 나는 고기를 갈라야 되는데 이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이런 다 숙성되고 다 손질돼서 나오는 고기가 아니라 완전 원육 덩어리를 내가 잘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모르는 칼로 어느 정도의 힘을 줘서 갈라야 될지 모르니까 당장 이 소나기 힘부터 엄청나게 쓰이죠. 근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모르니까 그때,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한데 그때는 보너도 보너인데 슬라이싱 배우던 친구들도 한 1, 2주일 하면 손이 여기서 안 쥐어져가지고 부어서. 예,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근육통은 당연하고, 그래서 진통제 같은 거 뭐. 진통제도 많이 먹고, 아예 안 해본 류의 육체 노동이니까 사실상 그게 제일 힘들었죠. 뭐 정신적으로 힘들 건 없는데 이제 손이 너무 아플까. 손이 아프고 몸이 힘들고. 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호주에 PR까지, 아무튼 거의 거주를 가정한 장기 체류까지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저는 한국을 제일 좋아하고, 그 누구보다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호주를 아마 제일 싫어하는 축일 거예요. 이게 한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일단 이 나라는 좀 많이 불편하고, 뭐 로켓 배송 당연히 없고, 또 어느 게 불편하세요? 세컨을 주던 공장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골에 있고, 시골에 있다 보니 모든 이 해외의 다른 컬처 사람으로서는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이런 부분이 제일 크고, 뭘 해도 내가 아웃사이더잖아, 여기선. 아무리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왔다고 해도 나는 절대, 일단 내 영어 실력이 부족하겠지만 절대로 그들과 한국에서 한국인들끼리 하는 허물 없는 대화, 정말 약간 소울메이트나 이런 식으로 하는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할 걸 알아요. 그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살아온 문화와 사회화의 과정의 차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그냥 일상 대화에서도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거리감을 두게 만들고 힘들진 않은데 아 어쨌든 나는 여기서는 이방인으로 살겠구나 이 국가에서는 그냥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긴 당연하지는 않으니까 워홀을 왔다라는 것 자체가 뭐 자기 나름대로의 도전이고 하나만 얻어가면 난 성공이라고 보는데 내가 이 워홀이든 아니면 다른 비자든 해외 나와서 돈이면 돈. 뭐 워홀러들 흔히 오면은 돈을 벌 거야, 영어를 할 거야, 아니면 해외 경험을 쌓을 거야, 여행을 다닐 거야 카테고리 4개로 보통 나뉘는데 그런 거 말고 해외 로망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나는 해외에서 못 살 것 같아라는 결정도 절대 패배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 나는 이 해외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기가 받는 느낌 아니면 난 여기는 해외는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이게 빨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성공 아닐까 절대 뭐 그렇게 나와서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나 해외 못 살아 한국 가 이런 결단이 정말 멋있는 결단이에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성공이지 그 친구들은 한국에서 해외는 쳐다도 안 보고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살 거라 나는 곧 죽어도 솔잎밖에 먹을 게 없겠구나 솔직히 솔직히 먹고 살아야 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압도적으로 괜찮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예전에는 캐시잡이나 좀 쉬운 한인잡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최저임금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로나로 이제 모든 노동 가능 인구들이 한번 털려나가고 나서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은 주는 문화가 정착이 돼가지고 일단은 이제 아마 연말쯤 되면 PR 어플라이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일단 당분간 놓여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일이다 보니까 이게 최우선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그냥 이제 저녁 앞둔 병장처럼 이제 뭐 해 먹고 사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죠. 재밌는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호주에 계속 계실 거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을 가고 싶어. 뭐 너무 이 부분은 뻔한 이야기인데 모두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하라고. 근데 당연한 얘기니까 그건 할 필요가 없고 열심히 안 하는데 요행을 바라면 사실 그냥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 길을 찾고 있으면은 막 그렇게 닫히는 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아직도 이 코로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문은 좀 많이 열려있는 편이라서 저희가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했으면 그래도 길은 보일 거예요. 또 여기서 학생 비자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쵸. 영주권 취득할 때.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들을 고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떤 점에서? 이게 아까 말했던 거에 살짝 연장인데 호주에 계속 체류를 하는 게 내가 호주에 살고 싶다. 특히 이거는 호주에 살고 싶다가 돼야 되는데 해외에 살고 싶다도 아니고 근데 학생 비자가 주는 어떠한 방향성이라든지 메리트가 공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건 편법으로 체외류를 하겠다는 목적이고 이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본인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나는 호주에 살고 싶다인지 한국에 돌아가기 싫어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부터 1차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위한 학생 비자 그거는 공부를 하고 싶은 의지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다른 비자 방법이 없어서 학생 비자로 체류를 하면서 시티에서 캐시잡 하면서 아무튼 체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건강한 삶인지는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 그래서 학생 비자 내가 공부할 뜻이 없는데 학생 비자로 비자를 연장하겠어. 절대 추천드리지도 않고 주변에 있으면 말려야 되는. 뭐 널싱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졸업해서 취업해서 비자를 받든지 이런 몇몇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부 다 482 기술이민 비자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지금
아주 잘하고 있죠. 아니 지금 아주 최상급이지.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급이지. 보너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몇이나 있겠냐마는 다들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근성만 들고 보시고요. 본인이 버틸 수 있으면 다 될 거예요. 제일 여기 살고 싶다, 여기 오래 살 거다, 한국이 싫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논지가 한국은 참견이 많다. 한국은 뭐만 해도 옷 입는 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이 나이 때는 뭐 한다고 막 그러는데 호주 이 양놈들 문화는 그 부분은 안 그러지. 너 왜 옷을 거지같이 입었어? 너 왜 씹덕 옷을 입고 돌아다녀?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다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뉘앙스로 그런 거 흔히 눈치 주는 부분들 당연히 있고 사람은 사는 게 다 똑같고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의 상위 하위 호환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렇다고 영어를 사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워홀은 친구들이 잘 못하잖아요. 영어를 진짜 못하는 친구들이 50%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왜 모든 거를 그냥 내가 단편적으로 겪어본 뭐 사람은 모두 단편적이겠지만 내가 겪어온 불합리함만 싫다. 근데 여기서 겪어보면 똑같이 불합리할 텐데 물론 겪어보고 선택을 본인이 하는 거겠지만 근데 절대 미리 닫아놓고 한국이 싫어. 아니 난 무조건 한국을 가라는 것보다 한국이 싫어.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좋고 이 나라의 또 단점 보고 한국의 장단은 알 테니까 이 부분에 심도 있는 고찰이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소리를 한다. 형 한국 가고 싶으세요? 한국 가야죠. 이거 마침표 안 찍고 가면은 얼마나 쪽팔려요. 일단 뭐 인터뷰 해주셔서 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도움이 됐을라나 모르겠네.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잘 못 듣는 얘기라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또 연락주세요.